자, 의미를 나누는 대화. 자, 그래서 우리 보다 대화라는 것은 말하는 이 듣는 이가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듣기 말하기와 의미 공유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듣기 말하기란 무엇이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 바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뭐한다?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생각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다 라는 것. 자,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자, 서로 달랐던 생각의 차이를 좁히면서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듣기 말하기, 다시 말하면 대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말하는 이 듣는 이는 고정되지 않죠. 말로 소통하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주고받을 때는 어떤 태도로 해야 된다? 협력적인 태도로.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고려하고 배려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듣는 이는 역시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달랐던 생각의 차이가 점점점 좁혀지면서 더 나은 생각, 새로운 생각으로 나아가고 이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듣기 말하기를 하면 자, 어떤 점이 좋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로 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이나 듣기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지만 협력적 태도라고 했어. 어떤 게 협력인데? 아까도 간단히 말했죠? 말하는 이는 듣는 이를 고려해요. 듣는 이에 뭘 고려해야 되냐면 듣는 이의 지식 수준, 얘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 혹은 기분이나 처지 이런 것들을 혹은 흥미나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잘 내 말을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듣는 이는 어떻게 들어야 돼?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의도를 파악하면서 듣고 잘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바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로 듣기 말하기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역시 학습 목표 먼저 정리하고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듣기 말하기는 무슨 과정이다? 바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자, 우리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듣는 이는 어떤 태도로 들어주는지를 확인하면서 볼 겁니다. 자, 아래 생각 발견 보시면 자, 지금 뭐 먹을까 하고 있는데 자, 각자 먹고 싶은 게 다 다른데 얘가 하나로 통일하고 있어. 자, 왜 그랬어요? 바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통일시켜버렸죠. 자, 이러면 어때? 얘네들 기분 되게 나쁘겠지. 바로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소설 속의 두 사람의 대화 과정을 보면서 생각을 어떻게 나눴고 어떻게 공유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이라는 소설이고요. 자, 배경은 둠의 산골이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본매가 다니는 산골 초등학교의 문 선생님은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에게 암탉을 나눠주고 난다. 본매 오빠 한매도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 도시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한매는 어째서인지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려 한다 라고 했어. 자, 그래서 한매가 본매의 여행비를 마련해줄 암탉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문 선생님은 한매가 고개를 다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한매에게 너 왜 본매 암탉을 죽이려고 하니? 물어보기 위해서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어디에서? 고개 위에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자, 문 선생님과 한매가 담화의 참여자가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을 걸어요? 자, 한매가 말없이 문 선생님 곁에 앉죠. 이번 일요일에 선생님하고 읍내로 같이 통닭 먹으러 갈래? 자, 아마 한매가 통닭을 좋아할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암탉이랑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 얘기로 가볍게 그리고 흥미를 끌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통닭 먹으러 갈래? 바로 뭐다?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해서 이야기한다. 바로 말할 때는 뭐 해라? 듣는 이를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다. 듣는 이의 취향, 듣는 이의 관심사, 혹은 듣는 이의 기분이나 처지, 혹은 지식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 듣는 이는 어떻게 들으라고? 말하는 이의 의도. 왜 통닭 얘기를 꺼내지? 왜 읍내로 나가자고 하지? 자, 그래서 얘가 의도를 짐작하면서 듣습니다. 본매가 선생님께 일러 바쳤군요. 뭐를? 내가 암탉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자, 말하는 이의 의도를 짐작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래, 선생님은 다 안단다. 그렇지만 본매를 나무라지 마라. 네, 염려하지 마세요. 자, 뭘 염려하지 마세요? 본매를 나무라지 않을게요. 자, 선생님이 듣고자 하는 그런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듣고 말하는 태도. 자, 상대방이 너무 나무라지 마 라고 하니까 네, 염려하지 마세요. 자, 듣는 이의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는 이가 바라는 말을 해주고 있죠. 자, 암탉에 대해서도 염려 안 할 수 있었으면 싶은데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전 그 암탉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먹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어요. 자, 먹고 싶어서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그냥 그 암탉을 죽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아이가 막 죽이겠다는 말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런데 선생님은 야, 뭔 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왜? 자, 바로 한매의 생각을 계속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본매의 암탉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6학년 아이들한테 나눠준 30마리의 암탉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자, 뭐래? 한매야. 왜 그러고 싶은가? 말해보렴. 자, 여기 연결되다. 예기조 활동. 자, 이것도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자, 선생님 어떻게 듣고 있다? 바로 한매의 생각을 꾸짖지 않고 그 까닭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또 한매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궁금한 건 계속 물어주면서 이어질 말을 기다려주고 있다. 자, 이런 것이 바람직한 듣기 태도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 오면 아무리 짐승이지만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고 싶은 것은 나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은 오래 품고 있을수록 품은 사람의 심정만 나빠질 뿐이란다.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서요. 꼭 도시 구경을 하고 싶다면 쌀을 팔아 보낼 수도 있어요.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가는 일만큼은 나가야 해요. 자, 지금 한매가 암탉을 죽이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은데요. 그냥 못 가는 게 아니라 간다면 가는데 대신 닭을 길러 달걀을 팔아 가는 일만큼은 막고 싶어요. 자, 정리하면 닭을 길러 그 닭이 낳은 달걀을 팔아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자, 너도 그렇게 해서 여행을 갔었고 너는 그때 그 일에 열성이었는데 그랬어요. 도시에 가보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가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자, 역시 또 물어봐 주죠. 무엇이 내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민박한 집에서 본 텔레비전이 문제였어요. 텔레비전? 난 또 뭐라고? 선생님이 소리내 웃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지. 웃지 마세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전은 한 대도 없었으니 그 구경이 신기하기도 했겠지. 그러나 그 2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도 텔레비전이 3대나 생겼어. 이제 그 구경을 신기할 아이는 아무도 없어. 자, 나 그거 신기했구나 라고 지레짐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매가 뭐래? 선생님은 정작 중요한 걸 안 물어보시는군요. 자, 텔레비전 구경이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뭘 구경했는지를 안 물어보시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텔레비전에서 뭘 봤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너무 지레짐작했구나. 자, 어때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뭐래? 참, 넌 거기서 뭘 봤니? 라고 물어봐 주죠. 우연히 깜짝 놀랄 제주 부리기 쇼라는 걸 봤어요.
10자리도 넘는 수를 10번도 넘게 더하는 계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치우는 여학생도 보고 아무런 연장도 없이 입 하나로 이 세상에 온갖 새소리, 짐승소리, 기계소리, 총소리, 대포소리를 내는 아저씨도 봤어요. 그리고 또 뭘 봤대? 자, 넘어가시면 자, 한매는 어두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문 선생님은 더욱 침을 삼키며 한매의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리에서 달걀을 130개나 먹는 아저씨도 보았어요. 그 아저씨는 어찌나 달걀을 빠르게 먹던지 옆에서 깨뜨려주는 사람이 미처 못 당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그 뱃속 큰 아저씨도 100개를 넘게 먹고 나서부터는 삼키기가 괴로운지 달걀 흰자위를 입 주변에 줄줄 흘리면서 목을 괴롭게 빼고는 억지로 먹더군요. 민박한 집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재미나 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울고 싶었어요. 그때 왜 울고 싶었는지 지금 기억나니? 자, 선생님 어때? 계속 경청하면서 궁금한 걸 질문해주고 이 한매의 대답을 기다려줍니다. 자, 한매는 역시 구체적으로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해야지 의미 공유를 이룰 수 있겠죠. 자, 생각나고 말고요. 그동안 도시의 인상은 희미해졌지만 그 일만은 어제 일처럼 생생한걸요. 그때 저는 제 여행비가 된 암탉이 낳은 소중한 달걀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저는 제 달걀을 고스란히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이 제 동생들을 때리고 쥐어박았는지 몰라요. 특히 본매는 어찌나 날쌔게 달걀 훔쳐가는지 제일 많이 쥐어박았을 거예요. 귀여운 누이 동생이 굴뚝 모퉁이에서 서럽게 훌쩍이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때 저에게 자, 달걀은 무엇보다 소중한 거였어요. 자, 그런 달걀, 이렇게 소중한 달걀이 도시 사람한테는 자, 도시에 가서 봤더니 어때? 도시 사람들이 이 달걀을 마구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있다는 걸 보니까 꼭 제가 업신여김을 당한 것처럼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달걀을 얘네들은 그냥 웃음거리로만 여기고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막 화가 났습니다. 분했어요. 자, 요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 자, 그래서 자, 제가 달걀한테 드린 정성과 그동안의 세월까지 무시당했다 싶으면서 이튿날부터는 도시 구경이 도무지 재미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까지 줄곧 그때 저를 업신여기던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든 안가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시달리고 있어요. 달걀을 천대하는 것을 구경하며 손뼉을 치고 깔깔대던 도시의 아이, 어른, 모든 사람에 대한 안가품을 위해서 저는 부모님이 힘겨워하시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중학교에 갔는지도 몰라요. 자, 얘네들한테 안가품하려고 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 선생님은 처음 들어보는 소리구나. 어디 내 안가품의 꿈을 이야기해보렴. 자, 이제부터는 안가품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무지무지한 부자가 되든지 무지무지한 권세를 잡든지 무지무지하게 유명해지든지 해서 저는 도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도시 사람들이 저를 우러르고 제 말 한마디에 벌벌 떨게 하고 싶어요. 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처음에는 어땠어? 자, 적극적으로 공감해 줍니다. 처음에는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겠니? 그리고 달걀 몇 꾸러미에 대한 안갚음으로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 몰라. 너무 인색하게 갚아주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갚을 건 또 뭐이니? 달걀은 달걀로 갚으렴. 자, 이제부터는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달걀은 달걀로요? 어떻게요? 글쎄다. 우리 그걸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꾸나. 자, 그래서 생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한매는요. 자, 왜 암탉을 죽이려고 해? 암탉이 낳은 달걀을 팔아서 본매가 여행 가는 것을 막고 싶어요. 왜? 도시에서 뭘 봤어요? 달걀을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는 것을 봤습니다. 내게 그렇게 소중했던 달걀을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어때? 내 그동안의 노력이 다 업신여김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래서 안갚음의 꿈을 꿉니다. 뭐라고? 도시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참 좋은 생각이다. 자, 적극적으로 공감 반응해주고 하지만
달걀은 달걀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무엇이 있는지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문 선생님이 한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매의 손도 한매의 얼굴 못지않게 잘생기고 든든합니다. 한매의 등은 떡판처럼 널찍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문 선생님은 한매가 대견해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둠이 썰물처럼 빠르게 계곡을 채우고 두 사람의 발밑에서 넘실댑니다. 자, 바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봄밤의 어둠은, 자, 지금 둠의 산골에 봄이고 시간은 밤입니다. 자, 그 부드러울 뿐더러 그 속에 향기가 녹아있으니까요. 자, 굉장히 서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묘사. 자, 어둠이 넘실넘실 시각적이죠. 부드럽다 촉각적이죠. 향기 후각적입니다. 자,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으로 자, 둠의 산골의 봄밤의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고요. 한매야, 봄매가 암탉 기르는 일을 회방 놓지 말고 도와주려. 선생님은 기어코 봄매까지 도시의 업신여김을 당하게 하실 셈이군요. 자, 봄매도 도시 가서 달걀의 가치, 달걀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고 업신여김 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만드실 거군요. 라고 했죠. 아니지. 선생님은 다만 달걀을 달걀로 갚는 일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다. 문 선생님이 소년처럼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나 봅니다. 자, 그런데 얘도 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선생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죠. 암탉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알을 많이 낳게 하는 거야. 아직 어리지만 다 자라면 곧 알을 낳기 시작할 거야. 형제간에 싸워가면서라도 달걀을 잘 모았다가 팔아서 여비를 마련해 숙박비는 언제나처럼 민박으로 할 것이니 준비할 필요가 없고. 자, 선생님이 계속 달걀로 여비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니까 자, 얘가 뭐래? 선생님까지 결국은 절 업신여기시는군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왜 이런 말을 했다? 저기 읽기 중 활동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나는 달걀을 팔아서 보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달걀 팔아서 여비 마련하자고 하잖아. 그래서 자신이 당한 것을 동생에게 똑같이 당하게 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제 얘기를 뭘로 들으신 거예요? 선생님도 저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봄매에게 똑같이 당하게 만드시려는군요. 라는 얘기. 자, 그래서 한매가 일어섰다. 어둠 때문일까? 한매는 의젓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퍽 쓸쓸해 보였다. 자, 얘는 선생님 저를 업신여기시는군요. 아, 벌떡 일어났어. 자, 문 선생님도 따라 일어서서 한매의 어깨를 안아 토닥거리며 다시 앉아다. 자, 다시 얘기해보자. 앉히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여행하는 사람이 바뀔 거야. 금년에는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로 여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야. 우리가 여비까지 부담하면서 말이야. 왜 진작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건 진짜 기막힌 생각이야. 내 덕이다. 한매야 고맙다. 자, 그럼 뭐하자? 달걀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이 두매로 초청하자. 이게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죠. 자, 문 선생님 혼자 뛸 듯이 기뻐할 뿐 한매는 여전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자, 왜? 생각이 아직은 다른 상태야. 이제 점점 좁혀가야죠. 자, 한매가 뭐래? 기발한 생각이군요, 선생님. 그렇지만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편안한 방에 앉아서 초콜릿을 야금야금 핥으며 주스를 찔끔찔끔 마시며 달걀을 한꺼번에 130개씩 먹는 쇼를 보고 깔깔대던 아이들을 이 두매산골에 데려다 어쩌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생각하는 건 뭐야? 도시 아이들이 여기 와서 볼 게 뭐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 와서 뭘 하겠습니까? 바로 도시가 두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가치 있다, 더 낫다 라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 한매는 어떻다? 도시가 두매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보여주겠대? 우선 달걀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과는 또 다른 달걀을,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은 뭐? 그냥 웃음거리로 삼는 달걀이지만 또 다른 달걀, 바로 이곳 두매에서는 아주 소중한 달걀이죠. 너도 도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를 배웠지 않니? 자, 뭐 구분을 한번 해보면, 자, 그들이 보고 배운 달걀이라면, 자, 여기는 자, 또 다른 달걀이죠.
자, 우리가 보고 배운 달걀의 쓸모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지만, 자, 도시에선 어때요? 자, 여기와는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 전혀 다른 달걀의 쓸모는 뭐니? 웃음거리로 삼는 것. 너는 네가 새롭게 배운 것에 대해 후회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물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쓸모에 대해 골고루 알아두는 게 좋아. 아마 도시 아이들도 놀랄 거야. 그들이 천대하고 웃음거리로 삼던 달걀이라면 우리 동네는 뭐야? 자, 얼마나 값어치 있게 쓰이는 달걀을 알면. 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도시 아이들을 부를 건 없잖아요. 우린 도시에서 달걀만 본 게 아니라 별의별 걸 다 봤는데. 자, 뭐래? 이 두매 뭐가 있다고? 바로 뭡니까? 자, 한 매는 도시에 비해 두 매가 가치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바로 보여주죠. 이 두 매에 없는 것이 뭐 있니? 나는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업신여기는 것보다 네가 우리가 가진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더 섭섭하다. 자, 지금 뭐에 대해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외적 갈등인데요. 대화를 통해 의미를 공유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하나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이제 도시와 두매에 대한 생각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도시에는 문명이 있어요. 도시에는 문명, 자, 도시의 대표죠. 두매에는 자연이 있다. 자, 우리 두매를 대표하는 건 자연입니다. 우리가 문명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시골뜨기 취급했어요. 당연하지, 우린 시골뜨기니까. 이번에는 도시 아이들이 자연을 보고 깜짝 놀랄 차례다. 그러면 우린 걔네들을 서울뜨기 취급하자꾸나. 그건 재미없을 거예요. 왜? 걔네들은 더욱 으스댈 테니까요. 자, 왜 으스대? 도시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으스대는 거 아니야. 바로 한 매가 도시가 더 두 매보다 낫다, 가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죠. 우리의 마음속에 시골뜨기보다는 서울뜨기가 더 잘났다는 마음이 있으면 걔네들은 으스댈 테고 시골뜨기나 서울뜨기나 각각 환경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못나거나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 결코 걔네들은 으스대지 못할 거다. 자, 그러니까 어떻다? 둘 다 각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바로 도시나 두매나 다 둘 다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린 걔네들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걔네들 눈에는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선생님 조카는 도시의 초등학교에서 쭉 반장 노릇만 하는 아이지. 마치 너처럼. 그 녀석이 90점 맞은 자연 시험지를 보니까 글쎄 콩은 외떡잎 식물, 옥수수는 쌍떡잎 식물이라고 바꿨었더구나. 자연 시험 보기 전날 밤새도록 달달 외우고도 그런 실수를 하다니. 넌 그 녀석이야말로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니? 도시에 있는 어린이의 낙원이라는 공원은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자,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자, 도시에는 문명. 나도 한다. 누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공원 중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공원으로 그것을 손꼽지. 왜 그런 줄 아니? 그 공원이 가장 자연에 가깝게 꾸며졌기 때문이야. 가장 교묘하게 자연을 흉내냈기 때문이지. 그러나 흉내는 진짜만 못하지. 아마 도시 아이들은 이곳에 진짜 자연의 넋을 잃을 게다. 자, 우리 두뇌에는 진짜 자연이 있어요. 자, 그곳의 분수는 참으로 신기했어요. 자, 도시에는 분수가 있습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렇지. 며칠만 계속 보면 시들해질걸? 더구나 그 분수는 물이 마르면 아주 꼴사납지. 그렇지만 우리 고장에 선녀폭포가 물 마른 것을 본 적이 있니? 너희 할아버지도 그것을 보시지 못했을 거야. 몇천 년을 한결같이 흐르면서도 매일 다르게 흐르지. 그래서 매일 봐도 새롭게 가슴이 울렁거리진 않던? 하긴 그래요. 자, 어때? 이제 생각 차이가 좁아지고 있어. 하긴 그래요. 선생님 말에 인정. 분수가 신기하긴 했지만 선녀폭포를 볼 때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피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자, 인정하면서 점점 차이를 좁혀 나가고 있지. 거봐라. 도시 아이들이 선녀폭포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분수를 본 것에 몇 곱절하는 신비한 경험이 될 거다. 그렇지만 그곳의 동물원에는 자, 거긴 뭐가 있어요? 동물원이 있어요.
세계 각국의 동물이 없는 것 없이 다 모여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동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공부지. 우리 고장에서는 다람쥐하고 산토끼하고 노루하고 멧돼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자, 우리 동네는 뭐 있어? 다람쥐, 산토끼, 노루, 멧돼지예요. 그렇지만 도시의 동물들은 모두 우리 속에 갇혀 있고 우리 고장의 동물들은 자유롭게 있지 않니? 세계 각국의 동물을 없는 것 없이 모아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에 길들여 사는 걸 보는 것보다 산토끼는 산토끼답게, 자, 이 언은 어때? 제 나름의 방법으로 자연 속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자, 이것을 보는 것은 더 신기할걸? 그곳에 천체과학관에선 대낮에도 하늘의 별자리를 볼 수 있었어요. 도시에서는 밤에도 별자리가 안 보인단다. 우리 고장에서 볼 수 있는, 자, 우리는 아름다운 밤하늘이 있지. 자, 우리만 보기에 아까운 것만으로도 도시 아이들을 초대할 만하지 않겠니? 이 고장의 밤하늘은 도시 아이들에게 가장 놀라운 경험이 될걸? 그렇지만 선생님, 도시에서는 수없는 문명의 이기, 자, 편리할 때 리에다가 기계할 때 기야 도구, 자, 편리한 도구들이 사람 사는 것을 돕고 있었어요. 우린 그것에 익숙해지기는커녕 자주 그 이름과 쓸모를 혼동하고 겁을 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도시 아이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고 우린 무식쟁이가 된 것처럼 주눅이 들었어요. 도시에는 아마 토끼풀하고 괭이밥하고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걸? 한매야, 우리가 문명의 이기에 대해 모르는 건 무식한 거고 도시 아이들이 밤나무와 떡갈나무와 참나무와 나도밤나무와 참피나무와 물풀의나무와 피나무와 가시나무와 은사시나무와 가문비나무와 전나무와 삼나무와 잣나무와 측백나무에 대해 몰라도, 자, 지금 둠에 있는 자연인데 나무들을 쭉 나열, 열거해서, 우리 열거는 약간 강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리 자연에 있는 이것들을 다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유식하다는 생각을랑 제발 버려야 한다. 그건 똑같이 무식한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주눅들 필요 없지 않겠니? 우리들은 실컷 조건 앞으로 문명과 만나고 길들여질 테지만 도시 아이들에게, 자, 그럼 얘가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 나오죠? 자, 도시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를 주는 것. 이거는 좀처럼 없을걸? 그런 경험을 놓치고 어른이 되어버리면 너무 불쌍하지 않니? 바로 그런 소중한 경험을 너희들은 도시 아이들에게 베풀 수가 있어. 달걀로 말이다. 자, 그러니까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은 뭐다? 달걀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이 두매로 초청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 그 소중한 경험을 달걀로 베풀어 주는 것. 이게 바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의미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도시와 둠의 특성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매가 이야기를 막 나눴고요. 자, 이제 한매의 생각이 바뀝니다. 자, 바뀐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은 결말이죠.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왜? 이제 선생님의 말에 인정하고 완전 인정. 나도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선생님의 얼굴은 어둠 속에서도 달덩이처럼 환합니다. 저 선생님 얼굴이 환하게 보이죠? 자, 태도. 인서가 왜 그렇게 쳐다봐? 선생님 얼굴에 뭐 묻었냐?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자, 이 말을 통해서도 한매의 생각이 바뀌어서 선생님의 생각과 의미가 공유되었다. 하나로 합쳐졌다. 라는 걸 보여줬고 의미 공유를 이루게 되면 바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의미가 잘 공유하게 되면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관계를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인서가 달걀을 달걀로 갚으려는 생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야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만족스러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다? 의미 공유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해 봤죠? 자,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게요. 18번까지.
그럼 이어서 다음 이 글의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라고 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쭉 보시면 자, 한매는 여행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암탉을 빼앗아서 혹은 죽여서 본매가 도시로 여행 가는 것을 못하게 막고 싶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한매가 도시에 갔을 때 도시 사람들이 달걀을 웃음거리로 삼고 천대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래서 도시 아이들을 두매로 초청하는 일에 한매와 문 선생님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의견의 차이를 보여줬고 한매와 문 선생님은 도시에는 문명, 두매에는 자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생각이 하나로 좁혀지자 한매가 문 선생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이 같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의미 공유가 이루어졌는데요. 자, 뒤로 가면 자, 어떻게 공유가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내용 보시면 한매가 도시 여행에서 뭘 봤는지 얘기했고 그래서 도시 사람들에 대해서 안가품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안가품의 꿈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 문 선생님은 도시 아이들을 초청하자고 했고 자, 그것 때문에 도시와 두매의 가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자, 그리고 결국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달걀을 팔아 여행 경비를 마련해서 도시 아이들을 이곳에 초청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만나 가슴을 울렁거릴 기회를 주기로 하죠. 자, 그래서 공유하게 된 생각은 뭐다? 자, 여기가 중요하죠. 도시는 도시대로, 두매는 두매대로 가치가 있다. 또 달걀을 달걀로 갚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어떻게 달걀을 달걀로 갚을 거예요? 달걀을 팔아 모은 돈으로 도시 아이들을 이곳 두매로 초청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유가 이루어졌는지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한매와 문 선생님의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별표를 해볼까? 자, 문 선생님이요. 한매가 좋아하는 통닭 먹자. 자, 듣는 이의 취향을 고려했죠. 바로 듣는 이의 성격이나 취향을 고려해서 대화를 이끌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문 선생님이 한매의 말에 자,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자, 뭐 했는데? 자, 안가품의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입니다. 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협력적인 듣기 태도를 보여줬어요. 자, 한매가 도시여행에서 울고 싶었던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TV에서 뭘 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때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본매를 나무랄까봐 걱정하는 문 선생님에게 뭐라고 그래 한매가?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죠. 자, 말하는 이 의도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바로 이렇게 말하기 방식 및 듣기 태도가 의미를 공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줬을까? 바로 좀 더 의미를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었겠죠. 자, 그래서 문 선생님과 한매의 말하기 방식과 듣기 태도를 활용하면 마음과 뜻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문제 해결책에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서로 달랐던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일치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죠. 자, 이런 것들을 협력적인 듣기, 말하기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매가 대화를 마치면서 의미가 공유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 변화가 나옵니다. 바로 한매는 더 이상 말대답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행동. 그럼 뭐라고 말했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선생님의 얼굴을 마음속에 새겨두려고요. 자,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한매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한매는 처음엔 어땠어? 도시가 두매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대화하고 나서는 도시는 도시대로, 두매는 두매대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듣기 말하기란 뭐다? 듣기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협력적으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뭐 인상 깊었던 대화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듣기 말하기란 무엇이다? 자, 협력적으로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을 할 때는 듣는 이를 고려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들을 때는 말하는 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듣는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애도 역시 소단원까지 문제 풀어볼게요.